거대한 손과 발, 매일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몸. 사람들은 그를 거인이라 부른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다리도 커가는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그에겐 힘든 일이 됐다. 병원을 전전하며 수십 알의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인. 그래도 그가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것은 그에겐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분주한 오후 거리. 이곳에 사나흘에 한 번씩은 좌판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 부자연스럽게 크고 여기저기 붉어져 나온 몸에 120kg의 거구 김사균 씨다. 정상인과는 많이 다른 모습에 오늘도 사균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한다. 사균 씨는 산소 호흡기 없이 단 몇 분도 버티기 힘든 중증 장애인이다. 그래도 그는 늘 행상을 고집한다. 늘 집안에서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장사하면은 뭐 이거 팔아가지고 큰 이득은 안 되지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몸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의욕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삶의 의욕을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지만 사균 씨에게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앉아있기를 몇 시간째 겨우 수세미 서너 개를 팔았다. 사람들에게 사균 씨는 낯선 존재일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사균 씨는 대충 늦은 점심을 때운다. 거구를 유지하기에 단촐한 식사지만 달리 밥을 챙겨줄 사람도 없다. 하루 중 사균 씨에게 중요한 일과는 약을 챙기는 일이다. 위장병, 고혈압, 빈혈 등 갖가지 합병증으로 한두 개씩 먹기 시작한 약이 이제 20종류에 가깝다. 몇 년간 병원을 전전했지만 요즘은 병원도 가지 않는다. 사균 씨에겐 집이 병원이다. 응급처치도 의료기구로 자신이 직접 해왔다. 거의 10년 동안 내과적인 치료는 제대로 못 받았고 나 혼자서 지금 집에서 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그런 게 병이 커진 것 같아요. 사균 씨는 아직도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 갑자기 사균 씨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다. 숨쉬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방 안 온도가 30도가 넘었지만 사균 씨는 보일러를 틀었다. 산소 호흡기로도 안 돼서 방 안을 34도까지 높여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사균 씨는 숨 쉬는 것이 더 힘들다. 숨이 잘 쉬면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사균 씨는 어릴 때부터 왼쪽 팔다리가 불편했지만 장애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사균 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머리와 사지가 점점 커졌다. 91년엔 뇌종양 수술도 받았다. 나는요 몸이 이렇게 된 건지 3년 전에 알았어요.
내가 90년대 수술해갖고도 거울 보면 이 정도면 그렇게 혐오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귓가에 가면은 이제 쳐다보고 웃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내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괜찮은데 그랬더니 어느 날 먹이 가면서 내 몸을 봤더니 내가 봐도 내 몸 놀래. 이렇게 사람들 나 보고 웃는 거 당연한 거지.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무한정 크기를 나도 몰랐어. 누구냐 동태냐 고생했다. 혼자 사는 사균 씨에게 몇 달 전부터 새로운 동거인이 생겼다. 뭐 하고 있었어? 너 기다리고 있지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책이 오고 갔거든. 알았어. 얼마 전 서울로 올라온 고향 동생 종태 씨다. 가보지 못하고 있지. 그래야 되겠네. 뭐에다 갈까? 아니 일단 잠깐만. 아, 달걀 후라이 빠졌다. 달걀 후라이. 형은 달걀 후라이 한 개만 먹을 거야? 준비를 먹고요. 준대로? 3개 있으니까 내가 2개 반, 형이 반 개. 딱 많이 드세요. 몸에 딱 맞잖아, 형.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 조금 형은 많이 드세요. 워낙 몸이 날씬하니까. 밤늦게 퇴근하는 동생이지만 사균 씨는 늘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많이 안 먹게. 하루 종일 혼자 지내야 했던 그에게 유일하게 말동무가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냥 꼭 이틀째 되는 날 보고는 한 병이라 해. 한 병씩밖에 안 먹지. 얼마 전 사균 씨는 장애인에게 나눠주는 컴퓨터를 얻었다. 나 느린데. 괜찮아. 그 동작이 좀 그래가지고. 저 왼손은 뭐 휴가 갔는가? 아빠 이건 원래 느린 게 좀 느려도 가면 된 거 이제. 그다음에 한글. 하는 걸. 헷갈리네. 한굴. 요거. 그렇지. 초등학교가 학력의 전부인 사균 씨. 가끔 헛갈리는 맞춤법으로 동생에게 놀림을 당하지만 그래도 사균 씨는 컴퓨터를 배우는 시간이 즐겁다. 더 크게. 72로에 70. 남들처럼 자신의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균 씨는 컴퓨터가 좋았다. 클릭, 딱 클릭. 오, 정말 놀랄만한. 그 다음에 그거를 글씨를 그 파란색으로 바꿔봐 글씨를. 이렇게 집에서 다 뜯어보는데 이 좋은 것을 참 좋은 세상이지. 그러니까 형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은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균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다 있다 그래. 사균 씨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 안 들어가 신발이 이게 제일 큰. 아이고 넘어지네. 큰 신발이야. 찾기도 힘든 특대형 고무신. 사균 씨 발이 들어갔던 유일한 신발이었다. 사균 씨는 밖에서도 항상 산소 호흡기가 필요하다. 산소 호흡기와 불편한 다리. 결국 승용차가 아니면 외출이 힘들다. 오래돼 여기저기 고장이 난 이 고물차는 사균 씨에겐 다리 같은 존재다. 그렇죠. 나도 그때 지기원. 사균 씨가 찾아간 김포의 작은 교회. 내가 나중에 한 사균 씨에게 많은 힘이 돼준 이승희 목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다가 이제 늦게 와서 원래 이게 3시. 지난해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사균 씨는 우연히 한 병원에서 이승희 목사를 만났다. 저 처음에 남편이 입원해서 갔었을 때 옆에 옆 침대였었는데 굉장히 놀랐었어요. 처음 뵀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거의 뵌 적이 없어서. 근데 그때보다 지금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평화로워 보이시고 굉장히 몸은 제가 속까지는 모르지만 또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했는데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 그때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보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사균 씨가 김포에서 지냈던 것은 사업이 망해 크게 빚을 지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건강은 크게 악화돼 있었고 생활도 궁핍했다. 그때 이승희 목사와 운재 씨를 만나 도움을 받았고 그 후로 현재 사는 집도 후원받았다. 맛있게 드세요. 목사 부부와 함께 동네 주민들에게 호떡을 나눠주는 자리에 사균 씨도 따라 나섰다.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렇게 무섭게 보지 마라. 그냥 아저씨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밖에 나온 것이 나오기 내가 항상 숨어서 다녀. 죄진 것 같이 더러운 것 같이 숨어 다닌다니까. 나를 보면 놀래고 피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겉만 보고 이렇게 놀래니까. 한 번쯤 대답을 해줘도 좋을 텐데 사균 씨가 아무리 친절하게 말을 건네도 아이들은 사균 씨 주변으로 오지 못했다. 유난히 아이들을 이뻐하는 사균 씨. 그러나 아이들은 언제나 그를 피한다. 사균 씨 집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현관문 가까이에는 항상 커피를 챙겨둔다. 사균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먹지도 않으면서 커피와 컵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한다.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커피를 원래 안 먹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커피 이렇게 챙겨놓으세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찾아온 사람들 내가 직접 타줄 수는 없지만은 정수기에서 물 빼서 자기들이 원하신 만큼 타잡수라고 준비해 놓는데요.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거 사놓은 지 뭐 지금 2달, 3달인가 됐는데 아 그리운데 하나 우리 집에 오면 공짜로 커피도 먹는데 아이고 많이 오시겠죠? 커피가 좋으니까.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린 날 사균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였다. 몸이 불편한 막내 아들 걱정에 늘 가슴 아파하던 어머니였다. 어머니 나 때문에 가슴이 많은 분이 있을 텐데 평소에 살아계실 때도 하신 말씀이 나를 먼저 묻고 어머니가 나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자꾸 어머니 생각나요. 기억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것도 몰랐고 돌아가신 데도 몸이 이러니까
사진도 못 찾았고 이렇게 날씨가 이런 날이 오면 어머니 사진 내놓고 혼자서 우는 거 보면서 예, 형님 안 계세요? 아, 저하고 통화하기로 했는데 어디 갔어요? 뭐 연락 없었어요. 일단 그날 저녁 사균 씨는 형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게 이제 말이 계속 형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사균 씨가 빚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이후 사균 씨와 형은 의절한 상태다. 사균 씨가 형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벌써 4년 전. 아직도 형은 동생과의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형이 용서를 해주면은 용기를 좀 되찾고 어떻게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는데 형이 지금 안 받아주니까 남들한테 죄진 것도 죄진 거지만은 제일 마음 아픈 게 형한테까지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게 이른 아침 사균 씨는 집을 나섰다. 그렇지요. 한 병원에서 사균 씨를 무료 진료해주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형 기분이 어때? 좀 찹찹하다. 왜? 불안해? 불안하. 떨린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 더 살고 싶지. 그 결과가 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야. 형 원래 목소리 그거 좋잖아. 씩씩하잖아. 근데 어쩌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에 사균 씨는 병원에 오고부터 계속 기분이 들떠있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모르죠. 병원은 하루에 매일 보세요? 며칠에 한 번씩 보고요. 이번 사균 씨에 대한 모든 진찰은 내과 김성원 교수가 책임지고 있다. 안 되면요. 말단 비대증이 에크로메갈리라고 그래서 에크로란 말은 말단. 김 교수는 사균 씨를 입원시켜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계획이다. 혀도 많이 커졌죠. 사균 씨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어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증상은 거인증이라고 불리는 말단 비대증이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 발생하는 말단 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의 과잉 생성으로 심장, 대장 등의 내장 기관과 손, 발 등의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병이다. 결국 내장이 붉어지고 손, 발, 머리가 거대해지는 몸의 변형이 일어난다. 환자분은 이미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991년도에 뇌하수체 손종을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했다는 건 이미 굉장히 큰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치료가 되지를 않고 간헐적인 치료만 돼 있어서 그 뇌하수체 종양의 기능이 많이 부각이 돼서 이런 것들에 의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지가 커져 있고 심장도 커져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내장 기관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릴 것에 의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시네요. 아 크다. 엄청. 입원 수속을 마친 사균 씨에게 환자복이 나왔다. 자신에게 맞을지 사균 씨는 내심 걱정이다. 자기도 만나는 환자복 있다. 가면 없더라? 야, 여기는 큰 거 형 주려고 준비해놓는 거. 그렇게. 되게 맞는 환자복도 있냐? 어쩔 수 없네. 됐어.
아주 넉넉해 보였던 환자복도 석윤 씨에겐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좋은데. 여기 하나 더 줘. 알았어. 일단 누워. 여기다 갖고 올까? 알았어. 입원한 첫날부터 바로 MRI 검사가 있었다. 뇌하수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단은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계 자체에. 그래서 통화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요. 어깨가 걸리기 때문에. 잠깐만 이따 산소하고요. 예. 시간 좀 안 되게 켜줘. 그러죠.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석윤 씨의 머리가 너무 커져 검사 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결국 MRI 촬영이 포기됐다. 우리 지금 누워있는 것도 진짜 아까운 다르게 나타나는 거. 다르게요? 이제 숨 넘어가요. 발이 동거 굴러. 많이 힘드시죠? 똑바로 누워 계시는 건 힘드시고. 그것도 사진이 조용하니까 상관없는데요. MRI 촬영은 CT 촬영으로 대치됐다. 사실 석윤 씨는 몇 년 전 똑같은 기계로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보다 머리 변형이 더 심해진 것이다. 검사도 없는 지루한 시간. 석윤 씨가 또 과자를 집어들었다. 과자는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는 석윤 씨에게 유일한 기호품이다. 맛있다 국기. 국기 가장 맛있어. 얘들이 들어오니까 요걸 하나 샀더니 얘부가 아니고 꼭 나도 안 맞네. 어떻게 생겼는데요? ET. ET? 얘들 하나 되게 한다고 샀는데 ET가 사져버렸어. 가서 보니까 영락 나닮네. ET 같이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데요? 그냥 사람이 영화에 ET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나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귀엽게 생겼는데? 우락부락. 나도 그러잖아요. 우락부락 하면서 귀엽잖아요. 왜 웃어요? 나도 귀여워요. 상큼하잖아요. 상큼하다고요? 남들이 그러던가요? 예? 남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 아니 내가 일부러 나만 보면 무섭다 하니까 아니 나도 상큼한 남자인데 무서워. 정말 내가 무서운가요? 안 무서워요. 아침 7시 30분까지 금식하시고요. 검색하고. 네. 석윤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액 검사를 한다. 김사규님 체열할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30분에 한 번씩 6차례 체열이 계속됐다. 이 혈액 검사는 성장 호르몬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다. 체열된 석윤 씨의 혈액은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다. 10년 전 석윤 씨는 말단 비대증의 원인이 되는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석윤 씨의 혈액에 호르몬 반응 검사를 해 당시 수술로 얼마나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했다.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투여하면
성장 호르몬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사균 씨의 성장 호르몬은 크게 반응이 나타난다. 여전히 뇌하수체 이상이었다. 아이고 여기까지. 아유, 많이 힘들지? 예. 좀 앉으세요. 사균 씨가 기다리던 손님이 왔다. 불편하면은 사균 씨의 형과 절친한 친구가 병실을 찾은 것이다. 예. 아유 형 때문에. 지난번보다 저기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숨을 못 잠고 있으니까 어, 다리 계속 퍼져. 많이 부었네 더 지난번보다. 뭐 형밖에 없어. 형도 귀찮겠더만 이번에 좀 어떻게 좀 하야하게끔 형이 좀 중간에서 역할 좀 해주고 좋겠어요. 형한테 용서 빌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능하면은 어머니한테 선생님도 찾아뵙고 고향 사람들까지 가고 싶은데 사지하러 가고 싶은데 현재 형 만나는 문제가 제일 힘들어. 형 친구가 돌아가고 혼자 병실에 남은 사균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사균 씨는 전화기를 내려놨다. 사균 씨가 차마 누르지 못한 전화번호는 형의 것이었다. 조직 검사가 있던 날, 사균 씨는 지켜보는 사람 하나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잠깐 놔주세요. 수술로 조직을 떼어낼 것은 어릴 때부터 이상을 보였던 사균 씨의 왼쪽 다리뼈다. 떼어낸 조직을 검사하면 그동안 사균 씨 몸 여기저기서 진행됐던 정확한 병의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퇴근하자마자 종태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왔다. 많이 다녔지? 피곤한데 집으로 가지. 여기서 아니야, 보고 싶어서 왔지. 신문 피곤하잖아. 그래. 하고 그다음 여보 형이 말한 거 있지. 여보. 알았어. 많이 bus네. 내가 먹기 어린애냐? 미개비라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한 입에 딱. 아 맛있다. 웃지 마. 형이 초콜릿 사고 초콜릿 사는 거. 저녁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형이 없으니까. 잠만 잤다더라. 아 형이 없으니까 집에도 허전하고 재미도 없고. 말로 봐. 진짜 너무 막 이렇게 커 보여 집이. 형이 없으니까. 나오려고 그래? 오늘따라 안 하던 얘기를 늘어놓는 종태 씨. 일요일도 안 와? 사실 종태 씨는 형에게 괜히 미안했다. 손이 막 아파? 형은 수술 후에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마취해서 깨어났을 것이다. 검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드디어 사균 씨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 까맣게 빨갛게 보이는 요게 검사 결과 사균 씨의 병은 맥균 올브라이트 증후군이었다. 사균 씨는 국내에서 세 번째 발견된 환자다.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 사균 씨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바로 숨 쉬는 거라고. 숨 쉬는 것하고 연관이 있죠. 예, 바로 연관이 있어. 사균 씨의 다리뼈 조직 검사 결과 뼈가 약해져 뼈의 변형을 처리하는 섬유성 골이양증이었다.
섬유성 골이양증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 섬유소로 점점 바뀌는 병이다. 섬유성 골이양증은 맥균 올브라이트 증후군의 증상이다. 원인은 염색체 이상이다. 문제가 있는 뼈 조직과 정상 조직인 백혈구의 염기서열과 비교해보면 염기서열에 이상이 있는 것이 보인다. 이 환자는 지금 말단 비대증은 그렇게 크게 활성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 섬유성 골이양증 때문에 뼈의 변형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당히 이분은 딱합니다. 앞으로 말단 비대증 큰 문제 없겠지만 이 흉곽 변형 때문에 점점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상당히 큰 고통일 겁니다. 이제 본인은 얼마나 크게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점점점 폐의 기능이 떨어져 숨이 차온다는 게 이 환자분한테 큰 고통을 안겨주겠죠. 그래서 더 나을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마 고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는 희귀병. 이제 사견 씨는 살아남은 시간 동안 조금씩 망가져가는 자신의 몸을 봐야 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사견 씨가 기다리던 편지가 왔다. 시신기증 등록증이었다. 혼자 살면서 남들한테 다 돈만 받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발톱도 제 손으로 못 간 겁니다. 다 뭐 살아있는 게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나무 도움을 받는데 그래도 이 몸이라도 뭐 저승에 가는 길에 어차피 뭐 필요 없는 몸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하니까 꼭 이것만 가지고 뭐 내가 그동안 피해줬던 거나 돈 받았던 거 다 갚아지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시신 기증하게 된 일입니다. 우리 애가집도 먹고 사견 씨가 동생에게 장거리 운전을 부탁하고 집을 나섰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이거 뭐냐? 주말 여행 온 가족들로 북적대는 대부도. 예전에 사균 씨도 형과 함께 이곳을 찾았었다. 너야 나 아니어도 올 사람 많지만 나야 나 혼자 오기 힘든데. 그래도 예전에 형이 형네 형하고 같이 왔잖아. 이 길을 아니까 온 거지. 그땐 이런 것 안 받고 그냥 바다 구경. 앞으로 바람이라는 게 형이 나를 받아들여주면은 형하고 같이 여기 한번 다시 와서 이런 오늘 같은 즐거움을 형이나 조카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진행해 보면서 언젠가 또 형 조카들이랑 형수님이랑 올 날이 있을 거야. 응? 그렇게 믿고 살세 우리도. 아쉽다. 그리고 나도 같이 데리고 올 거지? 형수님이랑 그래, 형이랑 그래. 조카들이랑 올 때는 안 보인다. 안 보여. 조금 남았다. 아... 바이바이. 또 내일 만나. 내일 또 올 거야? 바이바이. 예, 여보세요. 아, 누구? 형님. 형 친구에게서 아침부터 전화가 왔다. 이제 아직은 여기는 시원해. 몇 분니까.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 되든 안 되든 막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하더라고.
뭐다 만나준다고 형이? 어. 그러니까 집으로 한 것보다는 그 찾아간 게 낫거든. 아유, 나 진짜. 와. 자신을 만나준다는 형. 전혀 기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면 걸을 갈 때 나 혼자 가는 것보다 형이 좀 같이 동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내가 제일 걱정했다. 막 오늘 막 만나지 안 만나지도 공장으로 찾아간다 했더니 일단 오라고 하네요. 마음이 문을 열 것 같다고. 오늘이요. 예. 꿈끼고 있나 봐 내가. 형이 만나준다는 말에 활짝 웃던 사균 씨. 그러나 막상 차에 오르고 사균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드디어 형이 다니는 직장에 도착했다. 형제 사이에서 계속 다리 역할을 해준 형 친구가 먼저 형을 불러냈다. 친구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작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 바로 형이었다. 동생을 못 본 것일까? 사균 씨의 형은 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정말 형이 자신을 만나줄지 사균 씨는 점점 더 걱정됐다. 차 안에 있는 것이 사균 씨라는 걸 알면서 형은 동생 쪽으로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형은 아직 사균 씨에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니었다. 친구의 설득으로 겨우 동생과의 대화를 허락하고 형은 사균 씨와 만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차에 올랐다. 그러나 공장 앞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형은 동생을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장이 판결 기다리는 불안하고. 만난 지 1시간여 만에 처음 보는 동생의 모습. 그러나 형은 인상을 더 찌푸렸다. (4년) 전보다 동생의 상태는 훨씬 안 좋아져 있었다. 그때만 해도 사균 씨는 산소 호흡기를 쓰지 않았다. 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손 좀 잡아, 손 좀 잡고. 형제는 4년 만에 만난 저기가 맹맹했다. 내가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얼른 하루아침 안 고쳐지더라고. 하루 거의 잘못 살았는데. 타인에 의해 어색하게 손을 맞잡은 형제. 그러나 그렇게 풀기에는 그 고울이 훨씬 깊었다. 혼자 쳐다가고, 혼자 쳐다가고. 의사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런 말이나 했어야지. 이런 거 있으면 좀. 너도 고통받지만 너가 저질러 놓은 사람들 지금 고통받는 거 알아? 응? 알지. 그래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형의 입에서 모진 말이 튀어나왔다. 사견 씨는 울컥 눈물부터 나왔다. 하여튼 내가 잘못했으니까 형이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대로 다 했고 지금 저수지랑 논밭 다 저기 갖고 니 갖고 뭐 사업한다고 다 가드렸지. 그것도 그래갖고 여 사람들 다 전부 다. 응? 지금도 끝이 없어 끝이. 지금까지 평생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형. 그런 형이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을 사견 씨도 잘 알고 있었다. 형은 결국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래도 한때는 늘 동생 뒤치다거리를 도맡아 했던 형이었다. 용서 진짜 안 하고 싶어. 용서하게 되면 같이 지가 저질러 놨던 사람,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용서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용서가 되겠냐고. 고통받는 사람. 더 이상 형제는 할 말이 없었다. 갈게요. 어쨌든 형님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형님 말은 그래도 지금 속으로는 마음 아플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마세요. 다 이 숨맛을 이런 것도 내 운명이니까. 가요 얼른. 행사 가자고. 나 힘들어 지금. 동생 손 한번 안 잡아줄 거야? 그저께 산소통 못하던 산소통 갖고 와야 돼. 형은 사견 씨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 멀리서 울고 있던 형의 모습을 보고만 사견 씨. 그는 오늘 처음으로 형을 만난 것을 후회했다. 그날 밤 사견 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이 더 괴롭네. 나야 뭐 괜찮은데 형이 걱정되죠. (4년) 전에 3년 전인가 형하고 헤어질 때는 내 몸이 굉장히 지금보다 나았는데 그때 형이 나 미워하는 걸로 그대로 남았으면 그게 차라리 나은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형이 봤으니 형 말로는 나보다 미운게 그래도 지금 형 얼굴 표정이나 마음에서 울고 있죠. 차라리 이런 모습이 형한테 안 보여줬으면 형이 나 미워하는 모습으로 남는 게 더 나은데 지금은 형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저 때문에 걱정할 일 생각하니까 언제부터인가 뒤엉켜버린 자신의 삶. 사견 씨는
남들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사는 것을 꿈꿨다. 소박한 이 소원이 사균 씨에겐 너무 벅찬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균 씨는 살아있는 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